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11월 8일 월요일 통키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로컬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LA에선 모든 실내업소에 입장할 때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당분간 조례를 위반하더라도 강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의 전면적인 미국 입국이 오늘부터 허용이 됩니다. 관광객은 물론 비필수 목적의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각 지역의 공항이 크게 붐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D와 F 학점을 받게 된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우려된 LA 통합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나 행동, 지각이나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한 평가가 아닌 학습한 내용을 기준으로만 평가를 내릴 것을 교사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기업에 내린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내건 두 가지 경기 부양책 가운데 1조 달러짜리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2조 달러에 가까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이달 중순 연방의회 통과도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뉴스가 주식시장을 더 가게끔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바이든 민주당이 사용하지 않은 영주권 번호 40만 개를 재사용해서 이민 적체를 해소하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반면 서류 미비자 합법 보호신분 부여 방안은 수용 여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최근 계속 하락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침내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최저치인 38%로 집계됐고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9%였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장관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나타난 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올겨울 난방비는 지난해보다 비싸고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급망 혼란과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 급증이 예상보다 긴 기간 동안 물가 상승을 촉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네요. 지난 금요일 휴스턴에서 개최된 콘서트에 5만 명이 참가하면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8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한 가운데 당국이 마약 범죄 개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컨벤션 효과를 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3%,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31%로 10% 넘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이번 선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지난 주말 문화의 중심지 LA를 이틀 연속 뜨겁게 달궜습니다. 산타모니카에서는 오징어 게임 놀이 행사가 열렸고요. 출연 배우들도 예술계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정재 씨, 임세령 씨도 함께 참석한 모습이 큰 화제가 됐네요. 더 큰 화제는 임세령 씨가 목에 건 그 장식구가 30억짜리라는 말이 있던데 참으로 놀랐습니다. 배우 마동석 출연으로 기대를 모은 마블의 새로운 슈퍼히어로 시리즈 영화 이터널스가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7,1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근데요, 이게 엇갈린 평가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마블 시리즈의 명성 때문에 저 정도는 했지만 글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마블 시리즈의 흥행 성적 이번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LA 다저스가 커셔를 제외하고 코리 시거와 크리스 테일러에게만 1,840만 달러의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해 사실상 커셔와의 결별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커쇼가 엄청나게 벌었지만
좀 더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었을 텐데요. 역시 프로의 세계는 참 냉정한 것 같습니다. 한때 외계에서 온 우주인, 그렇죠. 외계에서 온 사나이, LA 다저스를 대표하는 정말 대표적인 투수였지만 몇 년 전부터 나이 앞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프로는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프로는 역시 실력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커셔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자, 페이스북한테는 또 다른 악재가 터졌네요. 사망 사고로 리콜된 일부 유아용품 중고품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한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USA 투데이는 지난 5일 최근 수주일간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14건의 리콜과 관련된 유아용품 170여 개가 중고품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 리콜된 제품들은 적어도 121명의 어린이 사망 및 375건의 심각한 부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특히 리콜된 제품일지라도 쉽게 등록은 물론 구매가 가능한 데다가 다른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이베이, 크레이니스트보다도 더 많은 리콜 제품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페이스북이 몇 년 전부터 이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준비를 제대로 하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쉬워 보였지만 이 이커머스 시장도 치열한 전쟁인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출 증가가 예상보다 긴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자, 지금 공급망 혼란 속에 전 세계 기업들이 정말 재고 전략의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거를 공급망의 문제를 생각하면 쌓아두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구할 수 있는 대로.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또 그랬다가는 재고 떠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하루하루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전기차 굉장히 잘 가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맞습니다. 전기차 섹터는 대표적인 바이든 대통령의 추천주, 바이든 대통령의 수혜주였죠. 하지만 그동안 잘 못 갔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인프라 예산의 통과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전기차 충전망, 특히 전기차의 충전망, 뭐 차징 포인트라든지 충전망 발음하면 되지. 이 섹터에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라는 사실 여러분의 매매 노트에 마크 꼭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준의 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준 차기 임명 지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 현재 분위기는 무난하게 파월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 레이얼 브레이너의 연준 이분이 새로운 또 의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좀 한 치 앞도 모르고 아시다시피 그렇죠? 한 치 앞도 모르고 또 너무 급변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실 완벽하게 개런티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만약에 연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다만 이 브레이너드 이사는 금융정책에서 진보적 색채가 강해 지명될 경우에는 50대 50으로 양분된 상원 청문회를 힘겹게 헤쳐가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고위직을 지낸 경제학자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4년 연준 이사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 이사로 있던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연준 의장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항이 이 면역력에 굉장한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소식 혹시 아십니까? 이 화면 좀 보시겠어요? 예. 부항을 떴더니 코로나 백신 효과가 100배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미 연구진이 DNA 백신의 항체 유도 100배 증가 확인해가지고 한미 연구진이 연구를 했더니 보통 우리는 부항을 언제 뜨죠? 그죠? 근육통을 없애는데 많이 뜨잖아요. 근데 코로나 백신의 효과를 높이는데도 100배나 높아졌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와우, 참으로 놀라운 일이네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우리 한의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피를 이렇게
피를 뽑고 부항을 뜨면은 전 참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피를 뽑지 않고 부항만 떠도 특별히 이제 팔다리 저리신 분들이라든지 저처럼 뭐 자골 신경통이 좀 있는 분들은 굉장히 효과적이라서 저는 요즘 거의 뭐 매일 부항을 뜨고 잔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요. 피를 뽑진 않습니다. 제 아내가 피를 무서워해서. 근데 부항을 뜨고 자니까 훨씬 더 숙면도 더 깊이 자는 것 같고요. 너무 숙면을 자서 어쩔 때는 이 라방을 까먹고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는 부항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쉽지가 않죠. 라니맘닷컴이 입고가 되었거든요. 자, 주문 즉시 프리미엄 부항기,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이 제품인데요. 바로 미국 내에서 배송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여전히 한국은 지금 요소수 비상이잖아요. 저도 주말에 이 노가다를 했는데 라니맘닷컴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한국에서 구입해 보시고요. 첨불이 아니라 배송 주문 전에 꼭 채팅으로 문의 달라고 해도 하도 안 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왜냐하면 이 가격이 지금 80불이거든요. 배송비 다 포함해서. 근데 지금 여기 현지에서도 가격이 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라니맘닷컴 가족들, 미즈놀 가족들한테는 최대한 맞춰준다고 라니맘닷컴 측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첨부는 실제 가격이 아니라 바로 문의 달라고 하는 것, 문의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처음에 이제 요소수가 나왔을 때는 디젤 차량 정도가 쓰는 거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요소수가 뭐고 했는데 아닙니다. 요소수가 곳곳에 심지어 쓰레기 소각장의 기계도 멈출 수 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용을 지금 풀고 뭐 군용기 띄워서 호주산에 있는 요소수 수입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의 국무총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이 요소수 파동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찍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는데,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저희 본사도 보면 대부분의 정말 부모님의 생계가 달린 일 때문에 그 자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주문하시는데, 조금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이다 생각하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데, 너무 탁상공론으로 일 처리를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권이 바뀐다고 또 나아지겠습니까? 그 밥에 그 도토리인데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일단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돌아와서 조금 전에 끝난 화면에 영상의 댓글들, 멤버십 영상의 댓글들이 바로 그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잠깐만요. 25불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기. 다시 처음부터 듣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조금 전에 끝난 장시작 요약해 드리도록 장시작이래. 죄송합니다. 오늘 월요일장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즈놀 멤버십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달 25불의 멤버십 비용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영상의 댓글들, 멤버십 영상의 댓글들이 바로 그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25불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채널 미즈놀, 일주일에 한 편이 아니라 하루에 한 편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편의 영상들이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미국 현지에서 팀장과 스태프들이 만들어가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뻔한 소리가 아닌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영상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달째로 접어드는 저희 미즈놀 멤버십에 다시 멤버십 가입하는 비율이 9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에 저희가 보답하고자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추천해드리는 미즈놀의 종목 추천 영상 100% 상승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눔 있는 선언부자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멤버십으로 오십시오. 미즈놀은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SBS에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하나 냈네요. 자, 테슬라 주가가 5% 가까이 급락을 했죠. 이게 이제
장중에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풀이장에서 근데 장중에서는 이제 많이 지금 뛰어 올랐는데요. 일단은 그에 비해서 지금 펩시콜 아시죠? 펩시콜라는 굉장히 호재가 나와서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오늘 끝난 장시장을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86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CNBC 지수의 피어 앤 그리드. 금요일에 85를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와우.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 볼까요? 오늘은 컴비네이션 분위기인데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3%까지 줄이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모양새였는데 여전히 놀라운 것은 엔비디아. 와우. 대박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자. 대박이네요. 네. 진짜 예, 대박입니다. 지금 종목별로 이 시비가 엇갈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감안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장시장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자, 이 3대 지수 보시면은요. 다우는 플러스 0.29, 나스닥은 플러스 0.07, 잠깐만요. 그 다음에 S&P 500은 플러스 4.17로 상승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플러스 0.09%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우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스닥과 S&P는 그냥 보합권이라 보면 돼요. 근데 왜냐하면 참 좋았거든요. 근데 막판에 여기 보이십니까? S&P 500하고 나스닥이 막판에 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조금 더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2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지난 주말 미 의회는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의 호재였죠. 이것 때문에 이제 선물 시장이 좀 반등에는 성공을 했고요. 이에 따라 5,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교통과 유틸리티, 광대역에 투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캐러필라와 벌컨 머티리얼스, 유나이티드 렌털 등 인프라 관련 주식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프라 법안은 3M과 캐러필라 등 산업업종 관련 기업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원자재 업종이 이번 법안으로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포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모 뭔지 아시죠? Fear of missing out. 즉 내가 주식을 안 사고 지켜만 보고 있는데 주식이 계속 날아가는 거를 바라보며 느끼는 소외된 공포라 그러죠. 굳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속상한 것을 넘어서 내가 소외당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주식을 사고자 이 총알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 살까 말까 더 나아가서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했던 것들이 안 떨어지고 날아가는 것을 볼 때 느끼는 소외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그만 움직임이 있어도 막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즈노의 원칙 총알과 주식의 비중을 요즘처럼 불장일 때는 뭐 한 4대6 총알 40 주식 60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지만 그 밑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넘어온 시장의 악재가 소멸되질 않았잖아요. 이게 다 소멸이 되면 좀 더 7대3 정도로 주식과 7, 현금 30으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사실 축제가 끝나가는 때입니다. 축제가 6시에 끝나면 지금 전 한 5시 한 반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즈노 팀장의 생각이니까 참고하셔서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종목을 더 바짝바짝 줄이면서 짧게 끊어가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올려드렸던 멤버십 영상이긴 하지만 ST맵의 그 루시드를 봐도 결과론적으로 초반에 제가 수익을 2,000불 내고 팔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쭉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긴 했죠. 그 장을 계속 들여다볼 수 있으면 한 번 더 중간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저도 요즘 이제 회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장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 속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살 주식들 많거든요. 그냥 사지 않고 날아가는 주식을 보면 포모의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 그냥 내 주식이 아니다라고 쿨하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미즈노 가족과 함께하는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거 아닙니다. 평생 할 겁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길게 여유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의 역풍에 대한 공포는 사상 최고치 랠리 속에서도요. 포모로 대체됐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모습이고요. 견조한 수요와 경제 모멘텀은 계속 이익 성장을 주도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잔슨 전략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려는 백신 개발과 광범위한 접종 속에서 완화됐다고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또 독일 쪽의 뉴스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나오네요. 모건 스탠리는 주식시장은 개인의 투자자 유익과 계절적 강세, 기관 투자자들의 포모의 물결을 타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이것을 생각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상승 강도와 속도에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소식은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제프리스는 테슬라에 대한 월가 최고 목표가를 $1,400를 제시했습니다. 여행 관련 종목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행 제한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건 좀 더 자세하게 시장을 해석하는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MD의 주가가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인 메타 플랫폼과 데이터 관련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무려 10.14%나 급등했습니다. 와우.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AMD 한번 볼까요? 굉장히 좋게 본다고. 와, 10%? 이게 진짜 현실인가요? 와우. 그냥 다 팔아가지고 엔비디아나 AMD 그냥 몰빵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네요. 연준 위원들은 점차 내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띄우고 있고요. 이날 공개 발언에 나선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내년 금리 인상의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자,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내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자, 시카고 옵션 거래소 월가의 공표지수 빅스는 11.08% 오른 17.15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빅스가 11%가 올랐어요. CNN 비즈니스의 피어랭 그리드만 오른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보조지표 두 개가 전혀 상반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변함없이 화이팅이고요. 조금 후에 시장을 해부하라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